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 강의는 사업 마인드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뭔지 다 아시죠? 방금 미팅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외쳤던 건데요. 회사 사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애터미 사업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같이 한 줄 한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라고 저희가 외치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런 사원이 있는 줄도 몰랐고 또 그러니까 노래 있잖아요. 사가가 있는 회사가 있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원을 외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자칫 잘못 보면 좀 이상하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미팅을 참석하고 세미나를 참석할 때마다 이 사원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외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마인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저는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할 때는 누구나 다 나를 위해서 시작하잖아요. 와,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네.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 이 일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처음 시작은 나부터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을 밖에 있는 게 소중히 뭐래요, 아버지? 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나부터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해야 할 일들에 치여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꾸준히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돌아보는 마음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나를 돌보지 않게 되면 결국엔 이 사업은 끝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소비자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만나게 되는 소비자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스폰서 사장님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먼저 소비자는 저희 애터미 사업 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해모힘 먹는 사람,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 쓰는 사람만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되고 칫솔 하나 쓰는 사람도 저희는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똑같이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아까 임진모 사장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그거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또 이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그러니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심 합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팀워크도 누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뭔가 미팅도 꾸려나가고 세미나에 같이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니 라인 내 라인 상관없이 서로를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스폰서 사장님들인데요. 스폰서 사장님 사실 진짜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폰서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스폰서 사장님이 우리를 챙겨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더 바라게 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업까지도 삐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스폰서 사장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빛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서로를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막 눈빛으로 영혼 갉아먹고 말로 영혼 갉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생각을 경영한다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가 내가 사장임을 잊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영사업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아니면 이제 이미령 사장님 예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박한길 회장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든 답은 다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애터미 저는 한 번씩 애터미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 체인점이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품들을 다 회사에서 런칭 시켜주고 관리해주고 소비자들까지도 그 후속 관리도 사실은 회사에서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체인점을 운영할 때와 또 개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를 비교해 보면 애터미 사업 말고 밖에서 이제 밖에 오프라인으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체인점일 경우에는 그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인테리어부터 메뉴며 가격이며 그런 것들을 다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 한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영업장으로 꾸리려면 사실 1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장은 그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서부터 주체적이어지냐 수동적이어지냐가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체인점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같은 체인점이라도 사장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그 영업장을 꾸리는 곳을 가보면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달라요. 맛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소비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체인점이지만 마치 내 개인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겠다는 마음이에요. 저희가 회장님 강의 들으면 그 원칙을 알려주시잖아요. 애터미 사업 자체가 원칙 중심의 경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장님을 통해서도 사업의 원칙을 듣고 또 거기에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들어보면 다 뭐 비슷하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칙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성공자들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사업, 나의 노하우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생기지 않잖아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상황도 겪어보고 저런 상황도 겪어봐야지만 노하우라는 것은 만들어지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실험 정신을 적극 발휘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 간다면 나중에는 노하우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가든 미팅에 참석하든 어디에서든 나는 주는 것만 받아 먹을 거야 하는 얌체 같은 생각은 버리시고 항상 어디에 가든 나는 생각을 경영하는 사업자, 사장님이야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속도가 더 붙고 사실은 재미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에 굳게 서며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겠죠. 이 사업을 하려면.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저는 이 사업 절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회사 이러다가 곧 예를 들면 애터미가 아니라 이 회사 곧 문 닫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회사 그냥 대충 뭐 네트워크 회사고 뭐 그래 유통회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대충 건성건성으로 회사를 알아보지 마시고 기왕 알아보는 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보셔야지만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누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전문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해질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유재일 사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재일 사장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미팅에서도 하시지만 소비자들을 만나시면서도 하시잖아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확신, 회장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다. 우리 회사는 100조 매출을 할 회사다. 라는 당당함을 가지려면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믿어야 돼요. 네, 나의 성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성장 잠재력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어줘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성장의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규정 짓는 대로 사실 살아가게 되거든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달린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아, 나는 사업 설명 나는 못해. 나는 강의 못해. 나는 세미나장 너무 멀어서 나는 거기 못 가.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못하는 게 아니고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입니다. 이게 마음이 있으면 사실 못할 것은 정말로 없거든요. 방법은 찾고자 하면 무조건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나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나부터 나를 먼저 믿어줘야지.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다른 누구가 나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그냥 부담으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굳게 서며에서는 회사에 대한 신뢰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죠. 겸손히 섬긴다입니다. 이 겸손히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만나는 모든 소비자들은 진짜 칫솔 하나를 쓰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애터미 회사를 알게 됐고 나를 보고 물건을 써주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소비자의 품위는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VIP처럼 대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내 고객은 내가 VIP로 만들겠다. VIP 고객처럼 내가 대접해주고자 한다면 사실 겸손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매력 자본, 어제 그 이명아 팀장님이 강의해 주신 것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매력 자본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소비자를 대했을 때 내가 이 소비자를 VIP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는 애터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또 소비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한테서 VIP로 대접받았던 그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게 되면 다시 나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어디를 가도 애터미 석지영, 애터미 누구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애터미 고객행복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하셨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회장님이 그 고객행복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과 싸우지 말아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와 싸워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섬길 때 우리의 사업도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손해 보려는 마음. 손해 보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내가 너 이만큼 해줬는데 너 적어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아? 계산하는 순간부터 겸손이란 단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이어서 감사하는 마음까지 이어지는데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굳이 그런데 주고받는 거에 계산하는데 주고받는 거 계산하는데 에너지를 쓸 바에야 소비자 한 분 더 만나고 내가 차라리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혹은 애터미를 이야기했을 때 거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거절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감사한 거죠. 거절받으면 약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아, 내가 오늘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절도 받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절을 받음으로써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나의 경험치를 또 높여줘서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감사요법 챌린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노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이 세상에. 현실은 노답인데 우리가 억지로 찾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근데 그 감사를 그냥 생각만 하기보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요. 저희 이 뇌에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감사를 했을 때 시상하부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활성화된대요. 이 세로토닌은 어떤 거냐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치료제로 처방이 되는 건데 우울증 치료제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도파민은 이게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의 길을 찾아서 쓰게 되면 이런 내 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실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습관처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작은 감사거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개 겨우 찾을까 말까지만 하다 보면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애터미 사업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사원이 이렇게 끝나나요, 여러분?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대답해 주세요. 아자아자아자. 그렇죠. 김지은 사장님 역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자가 있잖아요. 이거 저희 꼭 하잖아요. 그쵸? 이거 왜 할까요? 제가 앞에서 끝내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아자가 있는데 이건 뭘까 생각하다 보니 첫 번째는 간절함. 저희 사업하는데 간절함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아자의 간절함, 두 번째 아자의 열정 있어야 돼요. 열정. 내가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열정. 마지막 아자는 졸꾸입니다, 여러분.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지루하다. 어제랑 오늘이 똑같다. 너무너무 지루하지만 그래도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전이라는 거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 사운 안에서 우리의 사업 마인드를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사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왜 사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마인드는 그냥 다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도 사원을 외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즐겁게 기왕하는 거 정말 즐겁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에이스 센터의 젊은의 열정과 또 그 모든 강의가 늘 매끄럽게 매력적으로 흘러 넘치는 우리 석 사장님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잠깐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 마인드셋은 회사 사원으로 하자. 그거죠. 근데 이제 회사 사원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또 끝에 아자까지 또 해석을 멋지게 또 해주셨네요. 저는 또 아자 속에 이러한 또 뜻깊은 의미가 있는 줄 또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또 알았네요. 아유 감사.